안녕하십니까, 청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용신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그 쟁점이 많은 부분들이 돼 가지고 제가 정리를 다 못했어요. 그래서 우선 중간중간에 실전사주 통변을 하나씩 하고 그래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선 사주를 통변하기 전에 딱 보는 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오행이 많으냐, 이거 토가 많죠. 그 다음에 어떤 오행이 없느냐, 그걸 보고, 그 다음에 어떤 오행이 일간을 생해 주는지, 정화가 생해 주죠. 그 다음에 어떤 오행이 일간을 극하느냐, 이거는 일간을 극하는 것은 없죠. 그 다음에 오행 상호 간에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판단해라. 그렇죠. 그렇게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는 이 사주가 덥냐 춥냐 조우 관계를 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미월에 태어났어. 기축 일주가 미월 진시에 태어났어. 그래서 이 사주가 일단 덥죠. 더운 사주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이제 어떤 오행이 들어왔을 때 발복하느냐, 이제 그걸 또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이전에 신강하냐 신약한자를 먼저 봐야 되겠죠. 그 억부용신 이론에 의해서 신강한지 신약한지를 판단하는 이제 방법은 월지를 얻었느냐 일지를 얻었느냐 득세를 했느냐, 이거부터 판단하잖아요. 그럼 요거 보면 월지를 얻었어, 덕령했다, 이런 얘기요. 일지도 얻어서 덕지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정화 두 개가 생하고 있고 요 전부 토가 생하고 있죠. 그래서 덕세도 했다. 그래가지고 아주 극신강이야, 이 사주는. 토가 많아. 예. 아주 토가 많고 극신강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를 종격 또는 삼행격 사주로 봤을 때, 그럼 요거는 하토 금밖에 없잖아, 세 개. 그러면은 하토 금만 들어와야지 발복을 해, 이거는, 이 사주는. 근데 흑부용신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게는 금수가 들어오면 발복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 판단을 잘 하셔야 돼. 그 다음에 음권양권 이론이라든지 또는 한단조습으로 가면 또 이게 달라져요. 그래서 쟁점이 많다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그 각각 이론을 공부해 가지고 사주를 통변할 때 그거를 판단을 잘 하셔야 돼. 판단을 잘 했어야 돼. 그래서 이거는 억부용신의 이론에 의해서 보면 토가 강하고 아주 극신강하고 금수가 들어와야지 발복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이제 통변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신강하죠. 신강한 사주죠. 신강한 사주고 비견급제가 많아. 비견급제가 많죠.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아집이 강해, 고집이 세고, 독립심, 창작심, 창작 능력, 이런 거, 비견급제가 아주 특성이 나타난다, 이런 얘기예요. 비견급제의 나쁜 특성들이 많이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거는. 그 다음에는 이 기축일주의 이제 일주론을 이제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일주론을 분석을 하는데, 일주론만 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그 사람의 특성을 파악하려면은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일주론만 가지고는 이 옆에 오행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특성이 달라지거든. 그렇기 때문에 일주론만 가지고 그 사람의 특성을 딱딱딱 얘기하면은 안 맞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기축일주야. 기축일주가 기토가 이 정화의 생을 받아가지고 아주 더워, 미월에 태어나가지고 아주 더운 사주예요, 이 사주가. 그런데 마침 축토 위에 앉아가지고 그나마도 괜찮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기토라는 거는 뭡니까? 사람이 살 수 있는 땅, 농사 지을 수 있는 땅, 개간된 땅, 이렇잖아요, 보통. 그 다음에 사람의 마음으로 치면 마음이 포근하고 수용성이 강하고 마음이 여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엔 그게 축토에 딱 앉아. 축토는 12월 달에 겨울토라, 이런 얘기예요. 겨울토인데 기토가 겨울에 축토에 앉아가지고
이 농사 지을 수 있냐 이런 얘기예요. 농사 지을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농사 짓기 어려워. 물론 뭐 요새 뭐 비닐하우스를 재배하는 분들도 있죠. 겨울에 비닐하우스 재배해 가지고 뭐 이렇게 오이라든지 이 채소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변론으로 하고 축토 꽁꽁 얼은 땅에 농사를 지으려 그러니까 어렵다 이런 얘기야. 축토 위에. 그래서 이 사람은 통변을 하면은 일은 축이 소잖아요. 소. 일은 열심히 소가 밭을 간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소가 밭을 간다. 소가 열심히 일은 하지만 별로 노력의 대가는 없더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행충파해를 봐야 돼. 또는 합을 봐야 돼. 요거 같은 경우는 합은 없죠. 물론 뭐 유축, 사유축, 유축 반합이 이제 들어있긴 있는데 요거는 좀 멀리 있어 가지고 반합이 되긴 하지만 그렇게 이제 효과 힘이 크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죠. 그리고 축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지금 축미충이 붙어 있는데 축이 만약에 여기 있다, 축이 떨어져 있다, 충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충은 되지만 그래 크게 효과는 나타나지 않더라. 요게 이제 보통 대다수의 다수 이론입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축미충 딱 붙어 있어. 미라는 거는 월지죠. 요거는 부모 형제 자리요 사회성. 요 사회성이잖아요. 직업이다. 그 다음에 축은 뭡니까? 처자, 배우자 자리죠. 남자니까 처자리야. 처자리하고 충이 됐어. 충미충이 됐어. 그러니까 부모 형제의 덕이 적더라. 이렇게 통변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배우자의 덕이 적더라. 아니면 아프더라. 아파서 힘들더라.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충미충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진술충, 충미충은 붕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크게 인신사의 좌우묘유보다는 큰 충은 영향력은 그리 크지 않더라 이런 얘기요. 그렇지만 충미충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이제 가정 환경이 안 좋아 가지고 가난해 가지고 학력이 낮더라. 학교 공부를 하다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가 많더라 이런 얘기야. 돈이 없어서 환경이 안 좋아서 그런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충미충이라는 게. 그래서 충미충의 이 특성이 남이 잘 안 당하는 첫 경험, 희한한 그 경험을 잘해. 이 충미충 이 특성이 그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는 유금이 장생지에 앉았고 미토가 간대지에 앉았고 축토가 묘지에 앉았고 진토가 세지에 앉았어. 축토가 중요한 거는 축토가 묘지에 앉았단 말이에요. 축토가 묘지에 앉았기 때문에 축토 안에는 개신기가 들었어. 그럼 요거는 뭡니까? 처하고 돈이요. 신은 장모요. 남자니까 장모요. 기토는 행제야. 그러면 기토가 축토 위에서 묘지에 앉았어. 묘지에 앉았기 때문에 처와 장모와 행제가 묘지에 들어있더라. 묘지에 들어있으면 못 써먹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무 써먹을 데가 없는 거죠. 써먹을 데가 없어. 묘지에 들어앉아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처와 장모와 행제가 나한테 도움이 안 되더라 이런 얘기요. 또는 아파서 고생을 한다든지 내가 여하튼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 이런 얘기요. 그래서 처와 장모가 행제가 묘지에 들어있기 때문에 기토 같은 경우에는 내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 힘들게 하더라. 뭐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돈이 들어앉아 있잖아요. 축토 밑에 돈이 들어앉아 있죠. 돈이 이제 근고예요. 근고 돈을 근고라고 그러는데 기축일주하고 정축일주는 뒤에 밑에 돈이 들어앉아 가지고 근고가 들어앉아 있어요. 처도 되고 돈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뭐 돈이 그렇게 궁하지는 않아. 힘들게 살지는 않는다고 보면 돼. 정축일주, 기축일주는 근고를 깔고 앉아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요거는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이제 화개살이 많아. 화개살이 많죠? 이 전부 화개살이지. 요 밑이 지지가 화개살이면 위에도 화개살로 보는 거예요. 이 화개살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 사람 아까 이제 얘기 안 했는데 이게 편인격이죠. 미토 안에 정화가 투출돼 가지고 이거 뭡니까? 화생토 이래 가지고 편인격이야 이 사람이. 그러면 이 화개살이 많고 편인격이면 뭡니까 이거는? 특정한 종교에 관심이 많아.
그 신비스러운 거, 행위 상학적인 거, 정신세계, 뭐 사주맹리도 해당이 되겠죠. 무속도 해당이 되고. 그런데 이 사람은 관심이 많다 이런 얘기요. 그 다음에는 건강으로 보면 이 사람 토가 많기 때문에 위장 비장이 나빠. 위장 비장이 나쁘다고 이 사람은 그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토는 피부병으로도 봅니다. 토는 피부병으로도 보는데 나이를 먹으면 이제 피부병이 이제 자주 발생할 수도 있다.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아, 나는 피부병 없는데요. 그렇지, 그거는 없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맹약이라는 거는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대체적으로 보편적으로 그렇더라. 이제 이렇게 우리가 통변을 합니다. 꼭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렇더라. 이렇게 통변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같은 경우 대운을 보면은 이제 동방운 북방운으로 흐르고 있어. 동방운이 지나왔죠. 지금 63세 경자대운에 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주가 더운데 북방운으로 가고 있죠. 축자해 해자 축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주 대운은 이 사주의 대운의 환경은 대체적으로 시원한 환경에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번 올해 같은 경우 기해년이니까 또 큰 물이 들어왔죠. 그래서 이 사주가 올해는 대체적으로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여기 경자대운은 금생수 해가지고 수의 기운이 강해지죠. 물론 뭐 궁급 쟁제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돈이 나가는 궁급 쟁제가 일어날 수도 있는데 뭐 여튼 어쨌건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 또 뭐 기해년 운세를 보는데 보면은 기축일주만 가지고 기해년 운세를 보면은 안 좋죠, 그죠? 기축일주 추운데 해수가 들어와 버렸으니까 당연히 안 좋은 거지. 예, 그렇지만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지. 사주 전체에 다른 오행을 보고 판단을 해야지 맞다 이런 얘기예요. 기축일주만 가지고 기해년에 기축일주 같으면 당연히 추워서 이건 추운데 물이 들어와 버리면 더 추워버리지, 더 얼어버리지. 기토는 더 힘들어져 버리는 거지. 예,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지. 이게 이 다른 오행을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만약에 이 사주를 봤을 때 미월에 태어났잖아요. 미월에 태어난 월지가 이게 뭡니까? 다른 오행에 비해서 한 3, 40%더 힘이 센 걸로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사주 맹리학이라는 학문은 계절 학문이요 자연의 순응에 따라가는 학문이잖아요. 그러면 미월이면 6월인데 엄청나게 여름에 더운 데인데 이 진토가 뭐 그렇게 시간인데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 정화가 뭐 그렇게 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만약에 이게 만약에 추글이라고 해버렸을 때 여기 추글이라고 해버렸을 때 정화가 뭐 큰 불이 됩니까? 이거 쬐끄만 불 모닥 뿌리고 해 뿌리고 등 뿌리고 그런데 이거 꺼져 버리지. 예, 그러니까 월지가 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더라 이런 얘기예요. 5분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